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 부산 좀 쌀쌀합니다. 비 오고 뭐 전국적으로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내일도 좀 쌀쌀하다고 하니까 뭐 환절기 기온차가 극심한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도 뭐 좀 시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오늘은 아니고 뭐 어제 정도부터 이어져 왔던 몇 가지 건들이 있었죠. 뭐 어제도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이 뭐야 국민의힘 그리고 어, 보수라고 하는 인물들 인사들이 어, 요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뭐 어제뿐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죠. 야 정말 이 답이 없는 종자들이구나 싶은 생각이죠. 지금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기회라고? 자 정말 이 확실하게 잡아뜨릴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가 물론 뭐 이때까지 계속 기회는 있었습니다. 한동훈이가 밥상을 차려주고 숟가락을 쥐어줘도 떠먹지를 못하니까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죠. 지금 큰 것만 해도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그것만 좀 효과적으로 공격을 해도 이 판을 갖다가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데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 그래서 제가 계속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들 그냥 쉽습니다고. 없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도 그렇게 뜯는 상대를 놈들을 상대로 나는 선비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도 하면 안 되고 좋은 말만 써야 돼. 그리고 함부로 저 상대에 대해서도 험악한 말을 쓰면 안 되고 존중을 해가면서 싸워야 돼. 지금 하는 꼬라지가 딱 그 꼬라지죠. 나는 선비기 때문에 막말 같은 거 하면 절대 안 돼. 상대가 아무리 막말을 하고 나를 갖다가 비난하고 뭐 험한 말로 물어뜯더라도 나는 절대로 험한 말을 사용하면 안 돼. 나는 선비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딱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빨갱이 놈들한테 당하고 지켜보고 당하고 했으면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빨갱이들한테 휘둘리면서 지켜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당하고 살아왔으면서도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학폭 얘기하는데 물론 그 자체도 문제가 큽니다만은 어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아예 저항을 안 하지? 아니 자기가 그걸 견디지 못해 가지고 자살까지 할 그런 결심이라면 아니 막말로 그거 왜 한번 못 되들죠? 아니 대들기가 힘들면 아니 막말로 교무실에 찾아가 가지고 선생한테 얘기하고 아니 경찰서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고
물론 이런 얘기하면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당해도 그렇게는 안 해.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타성에 젖었다고, 조금 쉬운 말로 하면 타성에 젖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별로 뭐 많이는 없을 겁니다만은, 뭐 저희들이 자랄 때 정도까지만 해도 흔히 말하듯이 인제 뭐 유교적인 어떤 그런 관념들이 강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뭐 흔히 하는 말로 무슨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뭐 마누라 패고 뭐 애들 패고 하는 그런 놈들. 그랬을 때 인제 저는 의문이 이전부터 들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왜 저러는데 이혼을 안 하고 살까?' 그렇게 물으면 맞고 사는 여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저는 뭐가 의문이 들었냐 하면 '과연 저게 가정을 지키는 게 맞을까?' 애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아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애가 맨날 자기 엄마가 맞고 자기 아버지한테 맞고, 그리고 또 뭐 아니면 자기 패고 이런 걸 갖다가 어려서부터 다 클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래 한 대학생이 되고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쪼금 힘들더라도 이혼하고 자기가 힘들여서라도 애를 키우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맞고 사는 여자들 뭐 가정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저는 개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라니깐요. 진짜 애한테 가정을 지키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어려서부터 맨날 아버지한테 맞아 가지고 피멍이 들고 또 자기도 맨날 맞아 가면서 그걸 뭐 20년 30년 동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 저항을 해야죠, 저항을. 지금 이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거의 제가 방금 얘기했던 뭐 매 맞고 사는 아내, 뭐 학폭을 끊임없이 당하는 피해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사람이 결코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탕에는 절대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제목은 "인류 최악의 쫄보 양아치 새끼하고", 이건 당연히 이재명이죠. 그리고 현존 최고의 천재검사 한동훈. 솔직히 이게 뭐 비교결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쫄보 양아치 새끼라는 거는 맞아요. 그거 인류 최악의, 제가 이전부터 그랬죠. 5년 전부터 제가 2017년도에 잠깐 지지를 하다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달쯤 후에 지지를 접으면서부터 제가 계속 했던 말이, 이전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가장 인류 최악의 사악, 인류 최고의,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악한 새끼라고. 그리고 사악하긴 한데 좀 대범하게 사악하면 그나마 좀 봐줄만 할 건데, 정말 이 보통 뭐 새가슴이라고 하잖아요. 새가슴, 새가슴 중에서 새가슴. 쫄보 양아치 새끼죠. 쫄보 양아치 새끼. 오늘 그래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아, 솔직히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흔히 말하는 뭐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 내 실현 때문이 아니에요. 전투력이 제로기 때문에 그래요. 전투력이 제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전투력이 아예 제로잖아. 제로.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를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는 중도라고 일컬어지는 3분의 1이,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는 좌쪽으로 조금 더 경도되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빨갱이 새끼들의 지저분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소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이 뭐라고 합니까, 그 메리트, 흔히 말하는 메리트,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장난 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자가 착한 남자보다는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상당히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완전 이 완전 그 무지랭이 새끼들 있잖아. 무지랭이 새끼들. 아니, 그래 자기들이 봐도 뭐 크게 사과할 일도 아니고 뭐 그냥 좀 이 물을 뜯고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별거 아닌 걸로 뭐 사과를 해.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기에 아니 뭐 저런 머저리 새끼들이 다 있지. 그러니까 더 이쪽으로 경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상식도 없나?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한번 보세요. 무작정 착하기만 한 사람하고, 씨발 저뭐 막말로 이 양아치 새끼긴 한데 뭔가 악착같이 뭔가 하는 놈하고 누구한테 마음이 갑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이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의 이거 저기 뭐 막말이니 하는 그런 논란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이렇게 나오는 게 막말 때문이 아니라고요. 싸우질 않으니까. 그냥 병신 모조리 새끼들밖에 안 보이니까. 차라리 뭐라도 악착같이 하는 얘가 좀 조금 그나마 나아 보인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병신 머저리 새끼들이 막말로 뭐 그래 과반 이상을 차지한들 뭘 하겠어요? 지금 뭐 169석이라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제대로 된 놈만 이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놈 막말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한 5명 정도만 있어도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요. 아니 막말로 200석이 넘어가면 그거는 뭐 솔직히 뭐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없긴 없죠. 그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 200석이 만약에 넘어가 버리는데 가버리면 뭐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 그래 저거편 다 쳐봐야 180석이잖아요. 180석. 그럼 이걸로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아니 국회 내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상술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국회에서 막 뭐 다수석이라서 저것들 마음대로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해놔놓고 이 지금 윤통한테 다 뜨는 게 나잖아. 그냥 윤통이 그냥 거부권 그 제2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 이런 새끼들을 보고 여기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중도층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뭔 생각을? 저런 머저리 새끼들이 뭐 그래 여당이라 치고 뭐 저 어서 과반 가져가봐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그리고 보세요. 이 양곡법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48%가 안 좋게 본다고. 그리고 양곡관리법 찬성 60%.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원인 분석이 아예 잘못되니까 해결책이 당연히 잘못할 수밖에. 그 계속 헛발질만 할 수밖에. 만약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만약에 이론에 좀 먹힌다면 이게 60%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종편이든 어디든 나와서 보도 나오는 게 물론 상당히 지금 뭡니까 그 왜곡이 많이 됩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거는 저 뭡니까 그 무제한 매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 세금으로 매입해 줄 수는 없다. 아니 이거 저기 뭐 전후사정 다 따지기 전에라도 그 딱 전량 남는 쌀을 무조건 다 강제 매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언론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만약에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 법에 찬성을 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3분의 1 빼고요. 그냥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35% 정도를 빼고 그럼 이 뭡니까 한 25% 정도가 더 여기에 지금 찬성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쉽게 말해서 남아있는 3분의 1 중에서 3분의 1 중에서 한 70% 정도가 민주당 표를 들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듯이 약간의 어떤 마사지는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럼 해보면 또 밑에 저기 댓글을 보니까 또 뭐 조작이다 어떻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무한궤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여론 조작이다. 그래가지고 뭐
선거를 해보니까 이 조작한 대로 그 결과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머리로 선거 조작이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 분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모든 게 다 음모론이야. 조작이고 씨고 그냥. 그래놓고 뭐 국민 보고 개돼지라고. 너희들이 개돼지야 병신들아. 끊임없이 이거 여론 조작이고 그런데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이대로 나와. 이게 조작인데 그럼 이것도 조작이네. 아이고 개돼지 새끼들. 아니 개돼지보다 못한 것들이지. 이런 쓰레기들을 데리고 이런 쓰레기들을 보면서 이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씨발 이게 여기에 표를 줄 수가 없죠. 이 새끼들은 어쨌든 막 악착같이 물어뜯고 막 씨발 가짜뉴스도 뭐든 막 부끄럼도 없이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끊임없이 그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건 조작이 아니라니까. 물론 좀 마사지는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적어도 이 수치에서 80% 최소 80%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80에서 90%는 여러분들도 보기에 지금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이 새끼들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발 뭐 아니 오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재명이 그 뭡니까 그 지 부모 묘소 그 건으로 아까 연합뉴스였던가? 그뿐만 아니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더만. 역공을. 제가 참 그걸 보고 기가 차가지고 아니 뭔 이런 쓰레기들 중에서도 이런 진짜 와 참 진짜 기가 차서 그런 새끼들 중에 뭐 또 내년에 저 공천에서 만약에 또 떨어지면 그런 이런 새끼들 또 뭔 짓을 할 것 같아요? 김진태가 작년에 김진태가 했던 그 짓을 또 할 거야. 단식한답시고 또 막 나가가지고 단식한다고 공천 달라고 그런 짓 할 거야. 그게 소위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보수라는 새끼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뭐? 비가 오면 뭐 우산을 받쳐줘? 말도 되도 않는 소리 쳐서 씨부리고 잡아줬네,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현종이나 이런 새끼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리 욕심 때문이야. 자리 욕심. 가장 근본에는 공공기관장들 빨리 다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냐? 나가야 씨발 내가 나라도 내가
어딘가로 자리 차지하고 들어갈 거 아니냐. 너희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못 들어가고 있다. 대가리에 그래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포상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지. 쓰리 같은 새끼들. 진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솔직히 이런 꼬라지를 보면 진짜 윤통이 그냥 에이 씨발 그 이재명이하고 딜 봐가지고 그냥 이재명이한테 그냥 나라 넘겨주고 자기는 그냥 어디 저기 미국이나 가가지고 한동훈이 하고 나라가 씨발 뭐가 되든 아이고 진짜 그렇게 했으면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진짜 이 족속들은 이재명이 같은 놈이 딱 맞아. 이재명이 같은 놈이 딱 맞아.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뭐 씨발 그 김정은이 같은 그런 쓰레기 새끼한테 뭐 위원장님 뭐 하면서 막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원인이 막말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언론이 어디고 막 지랄을 하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요 병신 머저리 새끼들 때문이라고요. 대응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사과를 하기 때문이라고. 사과를. 아니 이 새끼들은 가짜뉴스를 막 그렇게 퍼뜨리고 하는데 사과를 안 하는데 이 사과를 해?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 별로 정치에 크게 관심 안 가집니다. 먹고 살니까 바쁘고 하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자기들도 보기에 이 새끼들이 존나 잘못하는데도 사과를 잘 안 하는데 얘들은 자기들 보기에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매 사과를 해. 그럼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새끼들 존나 뭐, 뭐, 다른 또 뭔가 엄청난 잘못을 했나 보네. 참, 아유, 참, 이런 것들, 아유, 참, 씨발. 그나마, 이게, 반대로 그래, 뭐, 윤통 입장으로 딱 다시 돌려서 본다면, 윤통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냄비가 완벽하게, 진짜 냄비도 이런 양은 냄비의 한 100배 이상의 그 속도로 변심하는 걸 아니까, 오히려 또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이러다가 그래 뭐 막판에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지리하게 2017년, 18년, 19년, 20년 오다가 깜깜하다가 2020년 10월 23일이었습니까? 그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단 한 방이 엎었잖아요. 총선을 목전에 두고 그때와 같은 반전 카드가 나올 거라는 거. 한동훈이도 있고 한 방에 판세를 뒤집어 엎잖아요. 이게 있을 거라는 거. 왜 이런 냄비 근성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래 뭐 부모 묘지. 그러니까 이걸 아니 이것만큼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로 공격을 안 해 공격을. 그냥 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코미디다. 그런 논평 내고 끝.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는지. 아니 이거는 뭐 예상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딱 그대로 하고 있을 거예요. 있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역공을 당해. 아니 뭐 우리 윤통이 뭐 저기 내가 그 토론회 할 때 뭐 왕자 쓴 거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역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 와,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뭐 이런 개 쓰레기 새끼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아니 저 민주당 욕을 한 게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한 개 쓰레기는 국힘을 말한 거예요. 국힘을. 아니 지금 다른 거 다 놔두고 이 보세요. 6월 1일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사흘 전이는 5월 29일에 5개 6개를 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저기 MED 이런 내나 그 저 뭡니까 저번 달 3월 초인가 그래요. 그런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후로 추석이 있었고 올해 설이 있었잖아. 그러면 명절에 부모 묘소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지가 바빴으면 지 마누라도 있고 자식 새끼들도 있는데 자식 새끼들한테 다 컸으니까 야 할머니 묘소에 가가지고 뭐 벌초도 좀 하고 해라 했을 거 아니야.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이 돌 있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감을 잡는 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감이 안 오면 아이고 씨발 진짜 그 두베리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부모 묘소를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이 페류나 새끼 아니야. 페류나잖아요. 페류나. 그러면 이걸 고리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페륜의 끝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경악스럽다고. 그 형수상뇨. 조카 전 여친이고 스토킹 살해범을 살해했던 조카를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런 폐륜적인 망언을 스스럼없이 하는데 끊임없이 하는데 도대체 이재명 대표 당신의 전 인생에서 진실된 순간 순수했던 순간이 과연 단 하루라도 있었냐고. 그리고 그래 이 시기가 딱 맞물리잖아요. 그 저기 저 누구면 전형수라고 했습니까? 그거 경기도지사 첫 그 비서실장 그게 딱 맞물리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표 당신은 정체가 뭐냐고. 왜 당신 주변의 사람들 가족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죄다 그 모양이냐고. 그러면 이 딱 프레임이 씌워지잖아요. 이거 그러면 몰라 그때 알았으면은 폐륜 집안이고
그 만약에 이때 벌초라도 하러 갔었으면 알았을 건데, 그러면 알고도 남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한 자작극이었던 거고,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논평을 아주 악독하게 저 빨갱이 새끼들 하는 듯이 폐륜 아니면 자작극. 이재명 대표, 당신은 당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는 부모 자식도 없고 문중도 다 팔아먹는 그런 쓰레기였냐고. 어느 걸로 보더라도 폐륜이잖아, 폐륜. 그런데 그냥 흑주술 코미디 논평 끝, 씨발. 그 어설프게 뭐 좀 막 하다가 주술 얘기하는데 윤통 그 왕자 쓴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론도 얘기 안 하고. 아, 참, 진짜. 참. 아, 참. 이 꼬라지의 나라를 지금 윤통, 한동훈, 그 사단 유일하게 지금 기껏 그래면 한 100명 정도 남짓? 시 지금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휴, 버러지 새끼들. 그리고 오늘 아침이었죠. 어제 부산 왔다가 안 올라가고 이제 뭐 부산 저기 검찰청에서 뭐 회의를 좀 했다고 하던데, 또 기자들이 물으니까 과하다 소리 나올 정도로 마약 강력 단속해야 애들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하라고 부모들이 말하는 나라가 되면 되겠느냐. 이거 계속했다나 했던 얘기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안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 얘기는 뭡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꿰뚫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석 달 전인가도 했지 않습니까?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인가. 그럴 때는 얘기는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고, 어떤 상황까지 와 있고, 그 배우가 누군지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뒷변은 뻔하지, 씨발, 그래.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래, 이런 것도 윤통도 그랬고, 한동훈도 계속 이 얘기를 하면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너희들 씨발 마약 단속한다는 거 왜 그리 경기 일으키냐. 혹시 씨발 너희 정권 5년 잡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5배 이상 늘었는데 단속이 5배 이상이면 씨발놈들아, 실제 풀린 거는 그거보다 막말로 수십 배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이 저기 방치를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배우 아니냐고. 제가 그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흔들면서 미친 듯이 지랄할 거 아니야. 사과하라고. 그러면, 아니 씨발, 너희들이 지레 겁먹고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니까
한 얘기고 충분히 근거가 있지 않냐고.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싸움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처음에도 말씀드린 이렇게 완벽한 기회가 왔잖아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2개, 3개씩.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고위원들의 그 막말 망언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합니다. 아, 참 씨발. 진짜 너희들 존재 자체가 씨발놈들아. 민폐다 이 쓰레기 새끼들아. 아유, 참 진짜 씨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그래도 조금 그 이준석이나 이런 분탕 종자들 있을 때보다는 그 스트레스도 좀 덜하고 그래도 좀 싸움을 해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씨발 스트레스가 더 늘었어. 참 진짜 암덩어리 새끼들, 암덩어리 새끼들. 이 빨갱이 새끼들보다 더한 암덩어리 새끼들. 그러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황운하 들으라고. 마약이 5배 정도밖에 늘지 않았으니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식의 대치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마약은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까지 잡을 수 있다. 검찰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받쳐줘야 될 거 아니야. 씨발, 너희들이 당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씨발, 한동훈이가 숟가락까지 쥐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떠먹지를 못하고 있어. 뭐가 그리 겁나는지 씨발 손에 부들부들 떨면서. 아, 참. 진짜 씨발 그냥 이재명이 같은 양아치 새끼가 그냥 깡패 새끼가 해가지고 진짜 조폭공화국이 돼가지고 씨발 진짜 수시로 칼집 맞아보고 해야 되는데 아유 씨발 진짜 쓰레기 새끼들. 그래놓고 아직도 뭐 홍준표 와 오세훈이 와 씨발 아이고 진짜 사람 보는 눈깔하고는 씨발 수준하고는 아유 참. 그래 이왕 말 나왔으니까 그래 소위 그래 그 우파로 패널로 나오는 것들 중에 뭐 최병묵이니 뭐 구자홍이니 뭐 노동일이니 또 누구야? 뭐 하여튼 많이 있잖아요. 이런 새끼들이 특히 최병묵이 이 새끼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른 말 쭉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비틀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뭐 아주 저기 공정하고 중립적이다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제가 항상 말하듯이 그 조선일보 출신이다 보니까 조선일보 마인드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까 그 뭡니까 그 한동훈이 얘기할 때 그래 이 얘기한 거 가지고 이거하고 막 얘기하는데 이것이 증시다에서 나왔나? 증시다에서 나왔는가? 뭐 그래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발언을 좀 하더만은 결국에 마지막에 뭐 한동훈이도 뭐 한장관도 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참 진짜 기가 차 가지고 이런 새끼들부터 쳐내라고 방송국에다가 씨발 계속 데모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무슨 보수 패널이냐고. 씨발 내듯이 딱 그냥 김수경이, 김현아, 그나마 그래 막 좀 싸움을 좀 하는 애가 장해찬이, 구자룡이, 서정욱이, 신지호, 뭐 이현종이, 그나마 조금 뭐 민영삼이 이런 정도로 그나마 조금 뭐 투탑은 김연아, 김수경이 소위 보수 패널로 나오는 나머지 모든 걸 다 합쳐도 씨발 이 둘을 못 당하지. 아이고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 씨발 그냥 당대표 김연아 시키라니까. 아니면 김수경이 초빙해가지고 씨발 시키든지. 밥벌이 새끼들. 그리고 그래. 그나마 그래 장혜찬이가 조금 한 게 안민석 아들 이거에 등달아서 이제 누굽니까 그 정청래 아들. 그나마 그래 오늘 서정욱이가 그 얘기를 하더만요.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정순신이를 청문회를 할 게 아니고 그래 밝혀보자. 고소를 하든가 아니면 청문회를 하자. 정청래 아들도 그렇고 그 안민석이 아들도 청문회에서 밝히자. 그렇게 해야 좀 싸움이 될 거 아니야. 당에서 계속 씨발 대변인 나와가지고 청문회 하자.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 그렇게 개그 품고 지랄을 했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그렇게 깨끗한지 한번 보자. 청문회 하자고. 근데 안 해. 말을 안 해. 결국에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윤통이 검사 시절에 뭐 지인들하고 술 마시면서 했다는 얘기. 왜 정치인들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안 받나? 이 말에 지금 현재 이 정치하는 쓰레기들 여고 야고 할 것 없이 문제점이 다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 윤통은.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욕을 하지만 오로지 믿는 거는 그 윤통하고 그 윤사단이라고. 다 극복해낼 거라고. 다 쓸려 나갈 거라고. 쓰레기 새끼들아. 지금 이 아노미 같은 혼돈 상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혼란스럽게 몰아넣을 거라고. 극도의 혼란 상태가 되었을 때 한 방에 다 날릴 거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요.
여고야고 뭐 보수고 진보고 할 거 없이 그렇게 날아갈 거라고. 쓰레기 새끼들아. 나중에 그래 또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해봐야 뭐 할 그것도 없을 거야. 씨바. 다 날아가버려 가버릴 건데 뭐. 마약부터 해서.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싹 다 정리하면 쭉쭉 다 올리면 딱 하나로 모일 거라고. 모든 게 다. 그렇게 한 방에 다 날아갈 거라고요. 그 여기 보세요. 그 한동훈이가 정말 얼마나 천재인지 여기서 나오잖아요. 딱 한 번에 짤막한 인터뷰로 황운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너무 관심 많은 게 신기하다. 보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맞고 제가 하는 답이 틀렸다면 국회에서 반박하지 않고 저 없을 때 라디오로 달리가 뒤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박용진이, 김의겸이, 또 뭐 전해철이, 뭐 김남국이, 고민정이 다 지금 포함되는 거죠. 그 딱 두 마디 말로 싸잡아서 다 날려버리잖아요. 아휴, 참 씨발. 이게 이런 천재하고 쫄보 양아치 새끼 혼자서 일단 쫓겨봐서 야당, 민주당 169명을 다 처리하고 있고 이재명 이 새끼는 당뿐만 아니고 언론까지 자기 우군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쫄보 짓이나 하고 있고 이 차이가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안 느껴져요? 아무런 도움 없이 독야청청하면서 혼자서 169명을 막는 거는 우리 저기 윤통이 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유진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자기 당 169명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언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도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맨날 다니면서 쫄보짓이나 하면서 아무 말 대잔치나 부리고 그 차이가 진짜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 하기사 씨발 그런 차이가 느껴질 정도면 아휴 참. 그리고 그래 윤통 아니 그래 참 하기사 윤통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느껴질 정도가 되면 씨발 나라 꼬라지가 아니 그래 뭐 제가 초창기 때 매번 말씀드리듯이 윤통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인물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가 되면 윤통이 필요 없는 나라였겠죠. 윤통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됐을 거야 이전에. 쫄보 양아치 새끼 이재명과
천재검사 한동훈. 윤통이 판 쫙 깔아놓고 모든 공격을 혼자서 다 받아내고 있는 와중에 한동훈이는 화려한 드리블, 화려한 기술로 169명을 적진을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적진을 휙 유린하고 사라졌다가 또 한 번 또 좀 기회가 왔을 때 또 나타나서 휘젓고 사라졌다가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국민의힘, 그냥 국민의 암. 아니 오늘 그래 그 원내대표 선출됐지 않습니까? 윤재옥인가?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아니 뭐 이준석이도 원팀이다. 아 물론 이거 그냥 흔히 말하는 접대성으로 한 말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일정 부분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기자들이 묻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 이것도 그러니까 십선비 기질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물으면 기자들이나 누가 이준석 전 대표는 예를 들면 현 상태로는 힘들다. 이 정도 발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뭐 과도한 어떤 비난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원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런데 그냥 뭐 원팀이다고? 단순히 이게 그냥 접대성 멘트로 느껴지진 않아요. 정치를 오래 한 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if를 붙이고 원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if도 없이 그냥 당연히 원팀이다 이런 식의 발언들. 그러니까 중도에서 보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발언들 때문에 중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정책을 잘못 쓰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씨발. 정책을 뭐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뭔가 당에서 아니 여기서 좀 있는 사람들도 보기에 아니 자기들도 딱 보면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 빼고요. 이 중에서도 뭐 정치에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잘하나? 아니면 누가 더 분탕질을 많이 치나? 이런 거. 아니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준석이 가만 보니까 저 그냥 간첩 새끼 같은데 저걸 왜 단호히 친해지 못하지? 그 여기서 친한다는 게 뭐 구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을 그으라는 얘기라. 아니 저렇게 분탕 종자를 왜 저렇게 미련을 못 부리고 꾸역꾸역 안고 가려고 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저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최소한 분명히 이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원팀이다 씨발.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보기에 와 이것들은 민주당도 쓰레기지만 이거는 뭐 하는 새끼들이지. 하나말로 뭡니까 그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아무런 맛도 안 나고 아니 그 민주당처럼 아예 그냥 씨발 뭐 그냥 쉬어 빠진 맛이라도 나든가. 국민의힘을 보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뭐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뭐 신맛도 없고 뭐 매운맛도 없고 아무 맛이 없어. 안 나.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라. 뭔 씨발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 맛이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인 파악이 안 되니까 맨날 헛발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발 말도 안 되게 사과나 하고 왜 사과를 하냐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구분을 갈라치기를 하라고 씨발.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만을 가지고 5.18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진 거 소위 말하는 시민군 쪽에서 먼저 발표를 했다는 거. 장갑차 탈취하고 파출소 무기고 틀은 거 공수부대 오기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다고. 그 뭐야 그런 폭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이 있었다. 이거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사상도 마찬가지.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새끼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거 진압하는 과정에 무고한 제주 도민들이 희생이 많이 된 거 맞다.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 아까 한동훈이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뭔가 이슈가 만들어져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자기를 다시 한번 찾게 된다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뭔데?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예전 같으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딱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치인들이 왜곡하고 조작해가지고 막 퍼뜨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유튜브로 다 뭡니까 중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동훈 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찾아보게 되잖아. 그 얘기를 했잖아 한동훈이가. 참. 그러니까 이 3분의 1을 진짜 지지를 올리고 싶으면 싸우라고. 머저리 새끼들아. 꼬드는 보리자루처럼 그냥 멍하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씨바.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막말이 아니고 안 싸워서 그렇다고 병신 새끼들아. 아유, 하기사 씨바 이런다고 어제도 사람을 안 변한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말귀를 알아들어 처먹을 수가 없지. 이 정도로 이런 정도의 알아들어 먹을 정도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고 씨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냥 국민의 암이라는 게 확인됐고요.
같이 쓸어버려야 될 이 대상인 게 확인됐고요. 그래 쫄보, 사악한 쫄보 이재명 대 천재 한동훈. 혼자서 169명을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다는 거. 이 쫄보 새끼는 169명을 호위무사로 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언론까지 거의 지가 지편을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안한가 끊임없이 아주 가볍게 말을 내뱉고 처신을 하고 있죠. 그 진짜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나? 이재명이가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비루하고 경박한 말들인지 그런 게 진짜 구분이 안 되나? 참 아휴 참 하기다 뭐 똑같은 말 계속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싸움은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도 길어. 씨발 참 편안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